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8월의 첫 뉴스파다. 오늘도 뉴스 테이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경남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난 류사명 총경 어제 사직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교수님 먼저 이 뉴스 접하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이제 경찰 쪽에 한번 문의를 드려봤는데 이 일로요? 예. 네네. 대다수가 이제 이번 일에 대해서 좀 보복 인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남경찰청 112 상팀장으로 발령을 낸 것 자체가 좀 이거는 이제 보복의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권 차원에서는 지금 별 언급이 없지만은 들리는 말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그 당시의 총경들이 다 자천이 된 것 같고요. 예, 그 유삼영 총경 직위가 총경입니다. 총경이니까. 예.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제 과장급이고 일선 경찰서에는 서장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112 상황팀장은 제가 알아보니까 제도적으로는 그 이 제도도 올 1월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예. 총경하고 경정이 저기 이제 본청의 과장과 계장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해요. 총경도 할 수는 있는 자리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경이 가는 경우에는 갓 총경을 달하신 분, 이제 막 진급이 되신 분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112 상황팀은 1팀, 2팀, 3팀, 4팀이 있는데 총경이 갈 수 있는데 이제 막 진급하신 분이 가는 자리이고 대부분 이제 경정 계장급들이 이제 많이 가는 자리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대개 류상영 총경 정도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경찰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최고참급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나이를 보니까 퇴직도 뭐 이제 몇 년 안 남으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예. 이어간다면 그러면 팀장급이 아니라 실장급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인사를 통해 가지고 류삼영 총경에게 무한주기를 했다. 예. 그리고 모욕감을 안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보고 또 공직이라는 자리가 상명하복 자리이기 때문에 뭐 또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좀 그 내부 말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사이동이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대부분 다 자천된 것 같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보복 정치를 당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류 총경이 가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경찰 뭐 내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류총경의 사직서 제출이 예. 최근에 다시 논의되는 이 수사 준칙 개정안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입법 예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게 예. 경찰 수사 종결권의 축소와 검사의 보안 수사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데 경찰 조직에서는 뭐 이런 여건이 맞물려서 다시 수사권이 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도내 한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권한이 완화됐는데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고 그 지위를 조금 다시 맞습니다. 한번 확보하라는 네. 개념이다. 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예.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예.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을 보면 경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다시 수사받는 이중 수사의 필요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뉴스파다 저희가 시작할 때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총경입니다. 예, 인터뷰 요청 많아서 바쁘실 텐데 저희 MBC 경남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사직서를 내셨는데 아직 총경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총경이에요. 예, 그 사표 수리도 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들었고 지금 또 휴가 쓰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총경님 울산 경찰청 치안 지도관으로 있다가 경남 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발령 조치가 났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요, 울산 경찰청 치안 지도관 발령이 그 전에 났었던 거예요. 예, 그 발령은 그 전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 전에 그 경찰서장 회의 후에 대기 발령을 한 4, 5개월 했고요. 예. 하는 대기 발령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징계가 결정이 돼서 정직을 3개월에서 집에 가서 월급 없이 3개월을 보냈고요. 네. 정직이 마치기 한 집행이 완료되기 3일 전에 법원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이 돼서 지금 정직이 3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이제 다시 제한 지도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제한 지도관이든 대기 발령이든 정직이든 다 울산 경찰청 경무과에 속해 있는 거고 그 위에 과장님은 아직 경정이십니다. 예. 그 구간에 제가 1년 동안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이제 상황실 팀장으로 발령이 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어서 뭐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지난해 총경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정직 징계 3개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징계를 약간 어느 정도 좀 뭐 물분을 삼켰겠지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는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힘드셔서 결국 사직서까지 제출하게 됐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지 여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 제 개인적인 불명예 이것도 참을 수 없는 불명예도 있지만 이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지금 1차 보복에 있어서 지금 2차 보복이 있고 또 내년에 이 사람들이 1년 주기로 또 발령이 나면 또 보복을 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경찰서장 회의가 됐고 제가 지금 이제 위원들이 받겠다고 보고 제가 결자니까 결자 해지라고 제가 이제 해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나갈 테니까 예.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내고 퉁치고 이제 더 이상 보복 그 인사를 하지 말고 조직을 좀 안정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청장님께 우리 내부방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총경님 그러면 그냥 이제 총경님 입장에서 말고 이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총경님이 이렇게 물러나길 바라면서 인사를 했을까요?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건데 무력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14만 경찰 전체에 항명을 하고 반기를 들면 이런 수모를 당한다 하는 법을 주고 그래서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총경님 경남대학교 조조 교수입니다. 예, 전화상이지만은 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좀 죄송하고요. 저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국 신설 문제 때문에 그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분들도 지금 우리 유 총경님처럼 이런 인사 조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 7월에 경찰서장 회의가 있고 그때 이제 감찰 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안 한 걸로 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기로 하고 저만 징계를 하고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불문 조치를 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걸 통지를 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올 2월에 이제 첫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에 그 당시 이제 저처럼 징계를 먹거나 아니 교육한 사람 말고 전원에 대해서 강정성 보복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6개월 만에. 그리고 그때 이제 보복 인사에 해당 안 된 그러니까 보복 인사를 할 수 없었던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또 보복을 한 거죠. 예. 그 총장님께서는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이제 반기를 드셨을 때 그때 이제 뭐 경찰의 뭐 인사, 뭐 독립성 훼손 이런 우려를 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결국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경찰의 인사권이 그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총경 인사는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경찰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경찰청장의 권한까지도 잠탈을 해서 이런 보복 인사를 강요하는데 그 윗선의 인사는 어떻겠습니까? 예. 불문가지죠. 결국에는 이제 총경님이 물러나게 된 건데 더 다닐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직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1년을 생활을 해보니까 조직 내에서 제가 이제 경찰의 중립화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약이 있어요. 일에 대가를 물리고 발에 족쇄를 찬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는 거는 뭐 도망을 가고 피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대가를 풀고 제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 예. 그런 취지죠. 그렇군요. 오늘 경남대 조재혁 교수와 경남도민일보 이차원 기자와 함께 제가 네. 또 류 총경님께 좀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때 또 한번 직접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류사명 총경과 짤막하게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이제 신설 반대로 시작해서 지금의 상황 결국 또 인터뷰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그 사이 행안부 경찰국이 신설이 됐고 또 12구 참사도 발생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이제 그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 그런데 탄핵 소추안이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그리고 지금 또 사직서 제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창 기자 짚어준 대로 최근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 준칙 개정안 최근 입법 예고되기도 했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경찰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류 총경이 강조를 했었는데 경찰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원 임기 중에 겸직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겸직 신고는 왜 필요한지부터 저희가 짚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결국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를 잘 알고 예.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려면 겸직 신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고요. 지방의원의 본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겸직을 신고해야 되고 그와 관련한 보수 등의 정보가 충실히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겸직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이해 충돌로도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확실히 다지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회사원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뭔가 예. 사업을 같이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알고 있었는데 지방의원은 일단 겸직은 가능한가 봐요. 네, 겸직은 가능하고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면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실하니까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개 범위와 뭐 내용이 제각각인데 예. 경남도만 보더라도 저희가 경남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지방의회가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가령 통영시의회와 거제시의회는 겸직 신고서 원문을 공개했지만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 선거구와 성명 그리고 일하는 기간, 직위 정도만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겸직 기간이나 직위 정도 이처럼 이 직위 정도만 공개하는 것도 있었고 중요한 문제인 얼마를 받는지 보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공개 시기도 죄다 조금 달랐는데 예.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달 17일에 올해 6월 기준으로 이 정보 공개를 조금 업데이트했고 그에 반면에 통영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이 출범 당시의 그 기준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런 예시가 제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잘못된 정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김민아 창원시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행감인지 어쨌든 그 의회에서 본인 그 상임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뭐 주유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관련 질문했다는 것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사용 연한이 지난 예. 이 소방기기를 예. 그러니까 소방기를 왜 업주가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예.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파보기 위해서 의원들, 지방 의원들이 이제 겸직 관련 이야기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 그 겸직 신고를 만약에 하는데 뭐 공개 범위라든지 그리고 뭐 내용 이런 게 제각각이면 뭐 지자체마다 다르면 이거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스템 잘 돌아갈까요 이게? 행안부에서도 예. 그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예. 이게 겸직 범위가 너무 두루뭉실해요. 뭐 예를 들면요. 뭐 어때요? 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 같은 경우에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공직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직기관에 일을 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계속 나오냐면 이 지방의원들의 그 보수 현실화 문제하고 이게 직결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지방의원들이 겸직함에 있어서 우리 기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 어떤 특정 도의원이 건설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건설 토목 쪽과 관련된 일을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자기의 사익을 이제 편취하기 그렇죠. 위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방침이 있으면 대책이 있거든요. 예. 빠져나갈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건설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다가 경남도의회 의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문성을 살리려면 건설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건설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겸직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만두느냐? 본인 아들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게 돼요. 아하. 이게 배우자만 아니면 누구나 대표이사를 물려줘도 관계가 없고 아, 배우자만 아니면 돼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아들에게 물려준 회사가 해당 그 자치단체 즉 경남도나 경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건설 사업에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수의 계약만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건설위에 활동하면서 압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겸직을 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의원은 형식적으로 외형상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회사 경영에는 계속 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허수아비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겸직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파다 8월의 첫날 뉴스 투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 의원들의 겸직 신고, 그런데 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두 분의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교수님 예. 마무리할 건데 이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겸직하는 것 자체를 불허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만 해라. 예. 왜 그러냐면 겸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집중도가 분산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도의회 의원이 되고 싶었고 기초의회 의원이 되고 싶었으면 시와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선거 기간에 표방을 했기 때문에 예. 한 군데 집중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면 보수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받아가는 보수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게 네.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보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의원들 중에 일부가 몰직한 언행을 자꾸 보이고 있으니까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보수 현실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주고 열심히 일시키자. 이게 예. 제일 좋은 방인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지방의회 제 역할도 지금 못하는데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말고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 의원들이 좀 먼저 좀 잘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정당 펼침막을 또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서 곱지 않은 시선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펼침막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차가 오는지 뭐 이것도 잘 안 보인다. 맞습니다. 이런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5개 광고 물법이 개정되고 시행함에 따라서 정당 펼침막은 이렇다 할 제한을 받지 않게 됐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더 잘 될 수 있게 된 맞습니다. 겁니까? 뭐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고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나마 한 15일 정도 게시하면 된다. 이런 조항만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규제가 사라지면서 정당 펼침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현재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막고자 행안부가 지난 5월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 지침 내용을 보면 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교통신호기에 뭐 표지 가림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지침에 맞춰서 각 지자체가 따로 이 지침을 적용해서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어긴 정당에게 뭐 이를 뭐 시정을 요구하고 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강제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이조차도 좀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권고성에 그치고 있어서 현실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저희가 얘기해본 펼침막 자체가 요즘 굉장히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출퇴근할 때 보면은 어떤 정당은 계속 어디로 모여라 이런 거 적어두고 그 메신저 상태 메시지 적는 것처럼 매번 그때마다 적는 당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없어진 당 이름인데 그 당 이름 다시 해서 말장난을 또 주야장창하는 정당도 있더라고요. 이 펼침막을 통해서. 교수님 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정당이 각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각성할 너무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해서 현수막을 달고 있으니까 길거리 미화 차원에도 굉장히 보기 싫죠. 그다음에 이게 환경 오염 문제 주범이거든요. 현수막이. 아 맞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현수막 거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도 양극화가 일어나요. 양극화. 거대 양당, 거대 정당들은 예. 굉장히 뭐 너무나도 넘쳐를 정도로 걸고 있고 뭐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 바로 달더라고요. 군소정당은 또 돈이 없어가지고 또 많이 상대적으로 걸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게 앞서 우리 그 이창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행법에 의하면 이제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걸게 돼 있는데 예. 그런데 정당은 여기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아무데나 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 법은 누가 만들었냐?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각성을 하고 정당들이 각성하고 이 법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인천시 의회에서는 좀 심도 있게 나눴나 봐요. 네, 예. 인천시가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별 4개씩만 걸자 예. 이렇게 제재를 걸었는데 곧바로 행안부에서 이거 상위법이 없어서 이것은 법에 위법하다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곧바로 시의회가 좀 행안부에 맞받아서 이제 재정 신청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무분별한 펼침막이 시민들에게 좀 기본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좀 판결 결과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네, 댓글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예, 전문성 있는 문장도 없는 것 같고 유추합니다라고 하셨고 이거는 현수막 재해입니다. 예, 흉물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환경단체에서의 펼침막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펼침막이 너무나 좀 무분별하게 요즘 걸려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언론 보도가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참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인생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말을 저는 그렇죠. 좀 많이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모두 좀 힘내시고 두 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제로 또 다음 시간에 역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차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